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14,0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우리가 만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000선이라니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S&P 500 다우지수 오늘 장중 중반까지 사상 최고가였다가요. 결국 막판에 약간씩 밀려가면서 약보합 정도로 거의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러셀 2000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하튼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 그리고 유가라든가 금값의 반등도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 유가는 올라갔지만 그동안 에너지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에너지 섹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소재 섹터 그리고 금융주 섹터도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러셀 2000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000등부터 3000등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흐름. 올해 들어서 벌써 16%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6% 숫자도 넘쳐나지만 S&P 500이 지금 올해 들어서 5% 올라갔으니까 소위 중소형주가 시장 전체보다 3배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보다 더 강한 거가 러셀 2000등부터 3000등짜리 초소형주 집단이 또 있는데 그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고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들이 올해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약간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다만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조금 약보화로 바뀐 것들이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소재 금융주들은 차익 실현 모드가 좀 오늘 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관해서 몇몇 전략가들의 의견을 확인해 드리면 TD 어메리트레이드에서는 JJ 키나한이라고 이분도 정말 한몫하는 대단한 스트래티지스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지금 시장에 팽배하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도 있겠고요. 뭔가 좀 올라가려면 뭔가 좀 한국말로 하면 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에 따라서 언제라도 5에서 10% 조정은 지금 당장에 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익 전망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계속 저희가 숫자라도 보여드리고 아주 급박하게 올라가는 거, 상승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조정이 5에서 10% 올라가면 그동안 너무 올라가서 걱정돼서 못 샀었던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세븐즈 리포트의 탐 에세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 코로나19의 감소, 그리고 백신의 보급제의 현실화가 바로 이런 서너 가지가 모여갖고 주시장의 랠리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주까지 몇 가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 부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워런 버핏의 벅시의 수혜가 버크홍이죠. 네. 사상 최고가로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거 최근 들어서 백투 워크로 지나서 이제 우리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백투 플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틀 정도 말씀드린 거 에스테로더 이런 것들이 대표적. 오늘 약간 좀 그동안 좀 봉합이었는데 파티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타고 갑니까 지금요? 택시가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를 타는 거거든요. 우버 오늘 사상 최고가 갔는데요. 제가 진짜 오늘 장혜진 앵커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저께 저희가 얘기하면서 술 얘기를 하나 했었잖아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였죠?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맥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맥주란 걸 다들 이제 아시죠? 술 마시는 분 아시고 위스키도 있고 거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죠. 와인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가는 이제 다 팔고 좋은 것들만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바니 헤르조그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은 웰스파고에 있었고 20년 동안 이쪽만 한 분입니다. 이쪽만. 실제에서 음주랑 흡연, 담배랑 이제 음주 회사, 술 회사인데요. 컨빅션 바이, 강력 매수하면서 6가지로 갖다 댔습니다. 오늘 주가는 사상 최고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시장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기 놀러 가는 거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제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캐나다 1위 회사 쇼피파이인데요. 각 회사들이 이제 페이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편하게 페이하려고.
그리고 쇼피파이 하사는 그 페이가 샵페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샵페이가 오늘 인스타그램에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도 이번에 들어간다고 수준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인데요. 오늘 6%가 또 올라가서 완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호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사람들이 코로나를 마시면서 이겨내나 네. 봅니다. 네. 네.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주식 흐름도 있지만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가와 금값의 반등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고 네. 회복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오늘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제가 지난 주말 것까지 어저께 그저께 방송할 때 보면 한 18%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유가 자체가요.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60달러 터치했다고 했는데 오늘 61달러 선까지 넘어섰고요.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보면 58달러 중반까지 갔습니다. 유가가 7연속 상승했거든요. 제가 초록색 그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네. 2년 만에 처음입니다. 7연속 상승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앞서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편한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값 있죠, 금값. 물론 금값. 이제 금은 이제 달러가 최근에 반등하다가 달러가 딱 주춤합니다. 지금은 계속 추가적인 부양치는 왕창하고,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적자를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달러 가격 약세 이러면서 금값도 오늘 3연속 상승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경기가 회복과 인플레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기 금리가 오늘 약간 주춤했지만 10년물, 30년물이 좀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딱 떨어지는 것으로 좀 시장은 간편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비트코인 보면서 뭐 44,000달러였나요? 네네. 이렇게까지 잘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오르던데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저께 저기 얘기하면서 44,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은 어제 4,800만 원 그래서 환율 조금 움직이고 그러면 5천만 원,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요. 5천만 원 뉴스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47,000달러, 48,000달러 임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48,000달러요? 네네네. 네. 지금 오늘 47,000달러 넘어 있을 겁니다. 가격 자체가요. 네. 지금 잠시 전에 갖고 왔는 가격이 4734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숫자가 예. 믿을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ETF로 많이 찾으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ETF로 100% 추정하는 그걸 없고 유럽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계속 SEC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주식으로 모아놓은 ETF가 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BLOK라는 게 있습니다. BLOK.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그런 것들에 관련된 회사들을 모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살 수 없는 거지만 소위 이 비트코인을 그냥 100%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있고요. 그 자산운용사에 투자한 소위 ARK 인베스트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ETF는 있지만 그건 네. 극히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는 약간 유의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산은 그냥 거다 온통 투자한 상장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은 뭐 위아래 30% 움직이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제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사고 싶으면 블럭이라는 ETF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주목 네.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네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타 특징주들도 한번 볼 텐데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네네. 이 아울렛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도 있는 그 사이먼 파주에도 아울렛.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세계 최대의 아울렛을 하는 아울렛 기업이 아니라 아울렛을 하고는 리츠입니다. 리츠. 리츠. 리츠 기업이죠.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 상점 빌려주고 거기서 들어오고 뭐 나이키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서 임대료 받는 그런 게 리츠 기업인데요. 작년에 좋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울렛은 물론 동네에 있어서 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 갔을 때 잠깐 가는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갈 일이 없었으니
다 매출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는 강한 어떤 경제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하다. 그런 기대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 올라갔고요. 여하튼 그 정도가 되겠고 사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다크호스로 얘기했던 기업 하나 있잖아요. 포드죠. 네, 그 포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 저희 방송에서 약간 적절하지 않게 워낙 10달러도 안 되고 그때 8달러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 자동차 기업들과 비교를 좀 네, 하면서 GM보다는 분명 좋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냉정하게 저도 인정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15달러만 되면 이거 더블 갈 수 있다는 정도 좀 반 농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게 보면 11달러, 뭐 12달러 수준까지 가 있는데요. 아거스라는 증권사에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중립에서 매수 14달러까지 제시했거든요. 그 정도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 주식은 약간 좀 마음이 아프신 분 계셔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게임스탑이 5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어떤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고요. 헤인즈 브랜드라고 이제 다양한 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류 브랜드 기업이 있는데 네. 이게 헤인즈 브랜드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쪽 브랜드 선호하는 게 없는데 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챔피언 알죠? 아시죠? 네, 네. 국내에서도 챔피언 다 입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네, 아니거든요. 네, 저는 입은 적이 없는데 그 브랜드 보더라도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익숙한 브랜드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엄청 잘 나왔습니다. 특히 챔피언 브랜드가 잘 팔렸어요. 그래갖고 오늘 무려 S&P 500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무려 24%가 올라갔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줌이라든가 도큐사인 이런 것들이 작년에 워낙 강했다가 그동안 좀 부침이하면서 좀 횡보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6%, 3%까지 올라갔고요. 트윌리오라는 기업은 이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위 그 인터넷 통신, 인터넷 전화, 인터넷 메시지 이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트윌리오가 오늘 또 긍정적인 레포트에다가 JP모건에서 300에서 465달러 이렇게 올리는 건 이제 반칙이거든요. 반칙했네요. 네, 네. 50%, 60%를 한 방에 올리면서 주가는 또 사상 최고까지 달려갔습니다. 줌비디오 도큐사인 그리고 네.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트윌리오까지 네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듯이 줌비디오나 트윌리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관련 기술주에 대한 네. 사랑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그런 기술주의 강세 덕분에 나스닥 지수 홀로 네네. 상승세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기술주를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 섹터 자체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만건적 오늘도 0.09%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돈의 힘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요. 주간 단위 소위 기술주 관련된 ETF나 펀드만 돈을 모은 그 통계가 되겠는데요. 2주 연속으로 사상 최대로 지금 돈이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다, 고평가다 얘기하지만 기술주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난주에 돈이 왔는데요. 그럼 그 주인공은 핵심에 있는 가운데의 주인공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자잘한 것도 올라갔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리 우리가 얘기하는 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구글,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까지인데요. 지금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아주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500%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7년 동안 2013년 이후 올라간 건데요. 그 6종목이요. 이 6종목이 500%가 올라왔거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인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7년이죠. 7년 네, 2013년부터 네. 해서 503%가 올라갔는데 S&P 500에서 그 다 6종목을 제외한 거는 110%가 70%가 올라갔고요. 전체 S&P 500이 11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렇네요. 시장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시가총액으로 바로 6종목만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시가총으로 바로 말씀드렸던 그 빵이랑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된 거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주가 지금 7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 6개의 기업이. 그만큼은 이게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S&P 500이건 QQQ건 많은 분들이 적립줄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사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굳이 사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안 오르나 속상하다. 딴 거보다 안 오르다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시장 흐름이다. 패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전에도 기술주에 대한 그 흐름은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고도 했지만 경기 민감주에도 한번 눈을 돌리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늘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 시장이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좀 떨어지더라도 딴 거에서 같이 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분산 투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누가 만난 사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거다. 지수에. S&P 500이건 QQQ. 사실 보면 이제 내일부터 설날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특집 한번 하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세뱃돈 갖고 조금씩 자제분들을 해줄 때 네. 가장 쉬운 거는 S&P 500이나 QQQ 이런 걸로 사주시는 거죠. 물론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구글 있죠, 구글. 네. 매달 한 주씩 사주시면 되겠죠. 구글을 매달 한 주씩. 근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요? 현실적 우리나라는 증여세도 내도 머리 한 달에 2,000불씩 매일 다달 사줄 수 있고 아무리 아기가 예쁘더라도 저는 뭐 불가능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스파이 같은 경우 아니면 QQQ 같은 거를 요즘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보통 스파이나 QQQ가 거의 400불, 200불이 넘거든요. 300불이 넘거든요. 그것도 50만 원, 40만 원 돈 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 같은 거 QQQ를 예를 들어서 한 50달러 아니면 100달러 수준으로 그렇게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SPY나 QQQ지만 그런 걸 통해서 꾸준히 사주시는 거가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만났어야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제 보기에- 받은 세뱃돈 열심히 넣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장현희 쟁카님은 지금도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네.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제분들을 위해서 특히 주식을 해주시는 부모들을 제가 숱하게 만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만 팁을 드리면 준비 안 된 얘기지만 하나만 팁을 드리면 그 세뱃돈을 열심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10살만 지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다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한테 내가 받은 세뱃돈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죠. 물어보는 네.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애들이 알지도 못하는 주식했고 재미없던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디즈니나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게 맞겠고요. 그보다는 S&P 500이나 QQQ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금방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50달러 아니면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진짜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명절 때 이 어린 아이들 같이 이제 가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주식 투자에 조금 한 번쯤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기술주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을 해보고 있었으니까 마무리 네네. 그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네네. 있어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만 하나 이해하시면 전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을 다 발표했거든요. 이 친구들이요. 빅테크나 포함해서 했는데요. 이번 분기만 딱 보죠. S&P 500이요. 지금까지 발표된 게 보면 이 플러스가 안 났습니다. 이건 플러스 난 거로 보는데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매출은 저기 오른쪽 제일 밑에 마이너스 3.5%거든요. 왼쪽이랑 나머지 7개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45% 늘어났고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아마존이 수밖에 43%, 없네요. 페이스북 33%, 구글 23%, 넷플릭스 21%, 애플 21%, 마이크로소프트 16%. 전 이것만 보면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계속하더라. 네. 이게 오늘의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표를 함께 첨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이해는 했지만 어쨌든 분산 투자를 해야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